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곡성으로 가십니까? 영광으로 가십니까?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앞두고 호남 월세살이를 준비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조국 대표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까? 네. 어떤 전략입니까? 네. 네. 저희들은 그 낼 곳은 내고 후보를 전체적으로 연합할 곳은 연합하고 안 낼 곳은 안 낸다. 그냥 무작정 우린 뭐 전진 앞으로 다 같이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각각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부산 금정구에 저희들이 유재성 변호사를 영입을 해서 공천을 할 겁니다. 류재성 변호사는 민변에서 아주 사무차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젊은 진국이에요. 진국이고 유재성 변호사는 이제 부산대 법대 나와가지고 일찌감치 또 사법고시가 됐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민변 사무차장하고 하시면서 정말 찐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부산에 가겠다. 부산에 그냥 서울에는 인권 변호사도 많고 하니까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이들 키우고 원래 부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에서 감사관 했고요. 부산시에서도 감사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 변호사 진심 그 자기 법률사무소 진심 이름부터 진심이야. 진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야말로 소위 그 제2의 DJ, 제2의 노무현 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금정구청장으로 나가실 건데 여기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당세가 더 센 곳이잖아요. 부산 전체가. 부산 금정구청장 출마. 출마하실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아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금정구청장이. 아 그렇군요. 금정구청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출마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 민주당과의 적극적 연합 정치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과의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 연합 정치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그쪽에 범야권과의 적극적 연합 정치를 통해서 부산에서 야당이 손잡고 한번 돌파해 보자라고 하는 힘을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그것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부산에서 야권이 힘을 한번 합쳐서 가보자라고 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면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연대 모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호남 쪽은 첫 번째 어부지리가 없어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한다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호남은 실제로 한 30여 년 지방자치 시작됐는데 30여 년간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민주당 출신 분들이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정치인들이 힘들어하는 건 본선이 아니에요. 경선이에요. 심지어는 경선을 하면 같은 집 식구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더 감정도 상하고 더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국고 보조를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거기 선거 공영제 영역이 아니거든. 당내 경선이니까. 거기에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유지거나 아니면은 정치자금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신영대 의원도 또 뭐 경선 관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곡성군수도 민주당 출신 지금 아웃되신 분이 민주당 출신인데 그 선거 끝나자마자 500만 원어치 밥 샀다는 거예요. 혐의가. 영광군수는 무소속 출신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없어서 저는 발생하는 일이다.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경쟁이 호남 같은 경우는 어부질이 없다.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그리고 정치 혁신이 국민의 이익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0년 만에 경지 정리,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 정치 혁신이 이익이다. 경지 정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0년 만에 경지 정리.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들어가 봅니다. 지민비조 이후에 경지정리. 호남입니다. 호남. 아니 근데 지민비조도 의원님이 만드신 거죠? 뭐 대략. 지민비조에 의해서 경지정리. 하여간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벌써.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갤럽 조사가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시에 나오니까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게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원론적으로 찬성에 긍정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저는 밝히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예. 상임위원회가 14개인데 10석으로 낮추는 건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구는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예. 아 그러면은 14석은 되는 겁니까? 네. 라고 받아들였어요. 네. 아 그럼 조승래 수석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예. 14석으로 하면은 네. 되는 거네. 예.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상임위원회 14개인데 14개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럼 저희들이 12석이잖아요. 예. 2석 만들면 되지 뭐. 네, 두성만 그게 공동교섭단체 형태가 되든 예. 아니면 또 뭐 재보궐선거가 예. 있으니까 네, 네, 내년 후년 선거. 되면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예, 그때 예. 만들면 예.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은 우리는 물론 10석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그 법안이 예.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은 빈도수가 10석이었어요. 뭐 심지어 정의당이나 또 3인당 이런 쪽에서는 한 5석 얘기를 하는 데도 있지만 일단 10석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네. 하는 거고 소승래 수석 대변인 말씀대로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 말씀대로 14석이다 그러면은 공동교섭단체 뭐 2석 더 오시면 되는 거니까 네. 모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조승래 의원 나오시니까요. 아, 제가 그래요? 그 부분 꼭 원포인트로 아니 조승래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을 저는 동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승래 의원님 나오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갤럽 조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런데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NBS 비교적 보수적인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또 20%대로 추락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친일과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계열의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국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국민의힘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 엄호해왔던 분들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예. 소위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예. 지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예. 나는 친일의 논리, 친일의 주장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 친일의 논리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네. 더 이상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지지를 철회할 거냐. 네. 이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를 지지하는 그 국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네.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